토트넘이 카라바오컵에서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0대2 패배를 당하면서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가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안 좋은 경기였냐. 토트넘의 베스트 11 명단이 주말에 나와야 되는 선수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명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지금 오늘 콘테 감독은 그래도 꽤 비중 있게 준비해온 경기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이제 오늘 경기 이제 명단 보시면 페리시치와 케인 주말에 나와야 되는 선수들이죠. 왼쪽에 세세뇽 주말에 나와야 되는 선수, 수비 라인에 다이어, 랑글레, 미드필더 라인에 호이비에르, 그리고 뭐 비수마, 기본적으로 주전 자원들이 꽤나 포함이 많이 되어 있었던 경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를 토트넘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 있게 준비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0대2 패배를 했고 경기력 자체도 너무너무 안 좋아서 문제다. 뭐 공수양면으로 매우 안 좋은 포인트들이 많았어요. 일단 첫 번째는 공격적으로 생각해보면 오늘 노팅엄 포레스트의 전형이 4-3-1-2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4명의 수비수가 배치가 되어 있을 때 토트넘이 3-4-3을 쓸 때보다 3-5-2 전형을 썼을 때의 문제점은 공격 라인에 2명의 선수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손흥민이나 모우라나 이렇게 앞선에 빠른 선수가 오늘 없는 투톱이었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템포 자체가 빠르게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선수들, 스킵이나 호이비에르, 요 중원 라인들이 계속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됐거든요. 그래서 스킵도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호이비에르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이 장면도 공격할 때 스킵이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이제 도어티보다 좀 더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고, 이때 스킵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스킵이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측면 공격을 주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장면도 페리시치가 중앙에서 볼을 받을 때 반대편에 있는 호이비에르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상대 수비수가 페리시치를 따라 내려왔을 때 그 상대 수비의 뒷공간으로 호이비에르가 뛰어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뛰어들어가는 호이비에르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좋은 찬스가 만들어지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어쨌든 토트넘이 이 3-5-2 전형을 썼기 때문에 스킵과 호이비에르가 부지런히 올라가주면서 공격에 가담을 해줘야 되는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전반전 내내 그리고 후반전 내내 토트넘이 유의미한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뭐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격에 가담하는 건 그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공격에 가담했을 때 문제는 여전히 토트넘의 공격이 매우 딱딱해요. 그래서 스킵이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호이베르가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 노팅엄 포레스트가 수비 라인을 만들고 기다릴 때 노팅엄 포레스트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만한 창의적인 플레이나 허를 찌르는 플레이가 나오질 않는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오른쪽 라인, 도어티, 스킵, 요 오른쪽 라인도 오늘 경기 계속 이제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왼쪽 라인, 세세뇽과 호이베르, 이 왼쪽 라인도 창의적인 플레이로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조합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 이 좌우 측면이 공격적으로 답답한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공격적으로 토트넘이 아주 안 좋은 경기를 펼쳤었고, 또 수비적으로는 얼마나 안 좋았냐. 오늘 노팅엄 포레스트가 4-3-1-2 전형이니까 자연스럽게 노팅엄 포레스트가 어떤 전술을 쓰냐면요, 보통 리그에서도 이 앞선에 있는 투톱이 좌우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비를 끌고 내려갈 때, 이때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는 오늘 경기에선 링가드가 올라가 주면서 빈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런 플레이를 노팅엄 포레스트가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늘 경기에서 이 링가드를 막아야 되는 선수는 다이어가 마크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렇게 다이어가 링가드를 막을 때 링가드의 움직임을 다이어가 잘 제어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왼쪽 공격수인 서리지가 측면으로 빠져나오면서 산체스를 끌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링가드가 올라가면서 다이어와 1대1 상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팅엄 포레스트가 뛰어들어가는 링가드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다이어가 링가드보다 느린 선수라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불안한 장면이 나왔고, 이 장면도 보시면 반대편에서 랑글레가 아워니가 측면으로 빠지니까 끌려 나오고, 이때 링가드가 뛰어들어가면
링가드 쪽으로 패스를 보내줘요. 그러면서 링가드와 다이어의 경합 상황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팅엄 포레스트는 의도적으로 이 다이어의 느린 발을 노리면서 링가드와 다이어의 1대1 경합 상황을 붙여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토트넘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콘테 감독이 오늘 선택했던 전략 중 하나가 센터백의 오버래핑이거든요. 공격이 안 풀리니까 센터백을 한 명 올려서 공격에 가담시킬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뭐 오른쪽에 있는 산체스나 왼쪽에 있는 랑글레가 올라가는, 보통 3백을 쓸 때 이러한 플레이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토트넘의 3백 중에 다이어가 3백의 중앙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버래핑을 합니다. 다이어가 분명히 3백의 중앙에 있는 수비수면 왼쪽이나 오른쪽 중앙 수비수가 올라갔을 때 이 뒷공간을 커버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3백의 중앙 수비수는 커버를 하는 역할을 맡을 때가 많은데 오늘 토트넘은 다이어가 계속해서 볼을 끌고 올라갔어요. 근데 볼을 끌고 올라갔을 때 다이어가 공격에 가담하는 건 좋은데 공격에 가담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속도가 너무너무 느립니다. 돌아오질 않으니까 분명히 오늘 이 링가드를 막아야 되는 선수는 다이어인데 링가드를 막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상황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노팅엄 포레스트가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려가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 느릿느릿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링가드가 빠르게 뛰어나가고 있죠. 여기서 노팅엄 포레스트가 뛰어나가는 링가드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잖아요. 다이어가 안 내려오니까 뛰어나가는 링가드에게 노팅엄 포레스트가 패스를 넣어주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패스가 살짝 길었으니 망정이지 원래 다이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다이어가 없으니까 수비 라인에 선수가 없어요. 오히려 노팅엄 포레스트의 공격수가 토트넘의 수비수 숫자보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도 보세요. 다이어가 무리하게 공격 지역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요. 보시면 노팅엄 포레스트의 수비수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데 다이어가 그 사이로 막 비집고 들어갑니다. 근데 다이어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노팅엄 포레스트의 역습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노팅엄 포레스트가 볼을 끌고 올라와서 반대편으로 크로스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여전히 다이어는 내려오지 않고 있죠. 근데 여기서 반대편으로 넘어온 크로스가 서리지에게 갔고, 그리고 중앙으로 헤더를 넣어주는 상황에서 링가드에게 볼이 흐르거든요. 근데 다이어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넘어오는 볼을 링가드가 너무나 프리한 찬스에서 헤더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 장면만 봐도 토트넘의 이 공격 전략, 특히나 콘테 감독이 가지고 나왔던 다이어의 오버래핑, 요 전략이 안 좋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장면이고, 또 이제 뭐 다이어가 올라가서 좋은 공격 찬스를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좋은 공격 찬스도 거의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베로의 역할인 거죠. 수비하다가 공격에 가담하는 리베로의 역할인 건데 사실 이게 다이어한테 맞는 역할인 거냐. 어쨌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돼야 수비 라인의 오버래핑이나 공격 가담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공격에 가담했다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이어만 문제냐, 오늘 첫 번째 실점할 때도 산체스의 수비가 너무 별로였거든요. 보시면 헤낭로지가 올라와서 산체스랑 1대1로 싸워주는 상황이었어요. 1대1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서 헤낭로지가 왼발을 쓰니까 산체스는 헤낭로지가 왼발로 나갈 걸 생각하고 계속 오른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른쪽만. 그래서 반대편 각도를 너무 편하게 열어줬죠. 그래서 여기서 헤낭로지가 측면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체스가 계속 측면으로 움직이니까 역으로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헤낭로지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니까 산체스가 너무나 쉽게 헤낭로지에게 돌파를 허용하고 여기서 헤낭로지의 오른발 슈팅이 나오면서 득점이 나왔죠. 이 장면만 봐도 얼마나 지금 이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 장면에서 또 다른 문제점은 요 비수마가 내려와서 막아줬어야 되는데 애초에 이 전 장면에 어떤 장면이었냐면 비수마가 볼을 몰고 올라가다가 볼을 빼앗겨서 이러한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체스가 측면으로 움직인다는 건 비수마에게 수비를 맡기고 나는 측면을 커버하겠다, 이런 의도인데 비수마가 올라가다가 볼을 빼앗겼으니까 비수마가 내려오는 속도가 늦어서 헤낭로지를
전혀 방해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 되게 실망적이었던 선수가 비수마였어요. 비수마가 중원에서 볼을 커팅하는 것도 계속 실패했고 볼을 전개하다가 끊기는 장면도 엄청 많이 나와서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역습을 허용했고요. 이것은 사실은 토트넘에게 매우 좋지 않은 상황들이 반복되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오늘 경기의 결과를 봐도요. 슈팅 숫자 노팅엄 포레스트가 14개, 토트넘이 9개, 그리고 유효 슈팅 노팅엄 포레스트가 8개, 토트넘이 2개였어요. 그러니까 슈팅 숫자만 비교해봐도 유효 슈팅의 숫자만 비교해봐도 얼마나 토트넘이 공격을 못했고 노팅엄 포레스트는 효율적인 경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뭐 콘테 감독이 토트넘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토트넘은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되고 영입도 필요하고 아직 부족한 팀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경기를 보면 토트넘 입장에서 토트넘 정도에 되는 팀이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우리 팀이 아직 부족하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수의 퀄리티가 좀 부족하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말을 하기에는 전혀 오늘 경기는 맞지가 않는 경기였고, 그러니까 토트넘은 오늘 경기에서 리그컵인데도 불구하고 주전 멤버를 대부분 동원해서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0대2로 패배한 경기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경기 토트넘이 안 좋았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더 문제는 오늘 경기에 주전 멤버가 대다수 나왔기 때문에 체력이 꽤나 빠진 상태로 주말에 있을 리즈전을 치러야 된다. 이게 더 문제인 거죠. 사실 뭐 리그컵은 저도 아쉽다, 떨어져도 아쉽다 정도지만 리그는 진짜 중요한 건데 여러모로 토트넘에게 오늘 경기는 매우 안 좋은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